자, 다음 단원 얘기 해보도록 하자. 유민아 일어났어요.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도 대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건 우리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뭐냐면 제목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함수인데 진짜 또 나와.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라는 얘기를 제목에 하나로 함축을 한 거야. 자, 우리 방정식 단원에서 내가 언급했을 때는 방정식 단원인데 쉽게 계산하는 것만 언급한 게 아니라 그래프로 바꿔서 분석하는 거를 좀 주안점으로 많이 얘기했죠. 지금 설명한 거 바로 전 단원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 문제인데 그래프로서 대신 분석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한 건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함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중학교스럽게 푸는 방식도 있고 고등학교 방식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꿔 풀 거야가 이게 중학교 때를 공부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때 하는 주된 개념인데 생소한 게 거의 없어요. 자, 보자. 이게 왜냐면 방정식 하면서 내가 대부분 설명을 했어. 자, 아까 썼던 거 또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의 실근은 반드시 내가 뭐랑 같다고 알고 있지? 자,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썼잖아 그냥. 자,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쓰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방정식에 그냥 근이 아니라 실근의 개수가 뭐랑 같다?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자, 그래서 가볍게 하나 얘기나 하고 넘어가자. 자, 어떤 방정식 문제가 있었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거를 나는 방정식으로 풀어볼래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못 풀어 바보가 있냐? 인수분해 되잖아. x로 놓고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방정식의 근이 x는 0 또는 2라는 건 뭐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건 사실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 근데 이 식이 겁나 복잡한 식이 나왔다 쳐보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함수로 바꿔서 풀겠다라는 거야. 자, 함수로 바꿔서 푸는 거는 논리가 변하지 않아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겠다는 거야. 자, 이번엔 층을 지어서 내가 이번에 표시해볼게. 자, 이거가 우변은 y는 0이라는 x축이지? 자,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그려보자. 자, y는 0은 x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x축을 하나를 딱 그려요. 그 다음에 노란색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인데, 자, 이거 x 절편 계산할 수 있지. x를 묶으면 x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모양이 되니까 x에다가 2 또는 0을 대입하면 y가 0이 나온다는 걸 알아. 그래서 2,0, 0,0을 지나는 거니까 0,0, 2,0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로 블록 스타일이니까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0하고 자, 아이고 여기 2지 0하고 2가 뭐가 된다?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는 걸 그림으로서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방정식 때 요거는 내가 크게 어필을 하진 않았지만 방정식 단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좌변 우변의 식을 변형을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뭐 했었냐면 다 복습이다. 교점의 개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고요. 교점의 x좌표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뀌는 건 뭐냐면 그래프의 전체적인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교점의 y좌표는 바뀌더라. 식을 바꿀 때마다 그래프의 교점의 y좌표는 계속 바뀌어버리니까 개념상 y좌표는 언급을 안 한다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야 그냥 해 찾는 거 자체에 중앙점을 두다 보니까 x가 뭐고 y는 뭐다. 다시 말하면 교점의 좌표 자체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갔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교점의 x좌표는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건 공식화한 거야. 무슨 짓을 해도 x좌표는 안 바뀌네? 그러니까 그거는 개념으로 만들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쓰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식변형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뭐는 안 바뀌어? 교점의 y좌표는 x좌표는 안 바뀐대. 자, 그럼 식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 2x를 넘길 거야. 그러면 방정식의 식이 x의 제곱은 2x라고 바뀌는데 물론 우변으로 넘겼다고 하지만 이건 등식의 성질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었을 때 x는 0 또는 2가 나온다라는 건 당연히 변함이 없죠. 그렇지? 근데 이거를 다시 함수로 바꿔서 풀게. 자, 함수로 바꿔서 푼다는 얘기는 좌변 따로 그리고 우변 따로 그리겠다는 거 아니겠니? 맞다.
맞죠? 그러면 y는 이번엔 0이 아니라 2x예요. 자, 이거 좀 모양 이쁘게 한번 내가 그려볼게. 자, 그러면 x축 일단 그리고 자, 보세요. y는 x제곱은 0,0 지나죠? 자, 이거 칸을 그냥 다 표시해볼까? 자, 그냥 다 표시해보자. 자, 노란색 그래프는요, 0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오고, 자, 2 대입하면은, 아이고, 하나 안 그렸네. 4가 나오네. 자, 2,4 지나고, 당연히,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4가 나온다는 건 이해됐지? 자, 그러면, 1, 2, 4.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y는 2x는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죠. 0,0 지나. 그리고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한 칸 증가, 두 칸 증가, 한 칸 증가, 두 칸 증가하게 x가 한 칸, y는 두 칸, x는 한 칸, y는 두 칸.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2 지나고 2,4를 지나게끔 하는 파란색 직선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더니 교점의 x절표가 뭐가 나왔어요? 0하고 2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죠. 자, 그럼 결론 뭐야? 그래프의 형태는 바뀌어. 자,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바뀐 거야. 오케이? 그런데 교점의 x절표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자, 참고로 이 두 녀석의 교점의 y절표는 둘 다 빵이죠? 이거 다 절편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엔 얘는 일치하는데 뭐가 바뀌었어? 2,4라고 y절표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러니까 교점의 y절표는 관심을 안 가져. 고등학교 때. 뭐에만 관심 가져? x절표에만 관심 가져. 그리고 개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두 개라는 거. 그러니까 식변형했을 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뭐는 안 바뀐다? 교점의 x좌표와 개수는 안 바뀐다. 자, 됐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2차 함수 내용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잘 보시고 1번 아이고 여기 2번인데 내가 번호를 안 써줬구나. 자, y는 ax에 bx 더하기 c. 자, 물론 2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이 0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이 녀석과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위치 관계라는 얘기가 생소하진 않다. 언제 했어요 이거? 1차 함수 공부할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기억나? 뭐 있었어? 평행할 때, 현점에서 만날 때, 일치할 때, 세 개 있었지? 그 위치 관계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게. 얘는 2차 함수래. 아래로 올라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겠죠? 잘 들어라. x축은 직선이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아래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래프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는 몇 개의 종류가 생길까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까요? 직선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두 직선일 때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과 x축하고 위치 관계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교점이 일단 생길 수 있냐 안 생기냐도 좀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개수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얘기를 다 할 건데 잘 봐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인 거 우리 압니다. 잘 보세요. 얘가 x축이에요. 아래로 블록이면 최대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두 개까지 생기겠죠? 네. 근데 하나도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죠. 접하는 거 우리 2차 함수 3회형 때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점이 아예 안 생기는 가능성도 있지. 자, 이해됐니?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그래프로 된다는 거 우리 알아. 그럼 위로 볼록 이어도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일 때, 하나일 때, 안 만날 때, 세 가지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 그쵸? 자, 그럼 교점 각각 내가 일부러 순서대로 준비해놔. 자, 현재 형태일 때는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졌지. 잠깐 이거 얘기함에 있어서 어차피 니네 이제 중3거 내신 대비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잠깐 복습 한번 해보자. 2차 함수 때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하는 건 얘기 안 했어요. 물론 내가 개념 설명 니네들한테 처음 할 때
가볍게 언급만 했었고 중3 때 중요한 건 얘들아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했다. 그래프 그리는 거 똑같아. 똑같은데 어디에 주목했냐면 꼭지점의 y좌표에 주목했어. 잘 봐. 아래로 블록이죠. 근데 x축하고 교점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그때는 반드시 어땠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였어. 아래로 블록일 때. 위로 블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였어.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야. 물론 고등학교 거 문제 풀 때 써도 돼. 다 통해. 여기 단원도 문제가 중학교 3학년 이차함수 문제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 알겠지? 내가 첫날에가 1번, 2번 유형이랑 8, 9, 10번 유형을 숙제도 내줬다니. 양심적으로 안 되는 사람 반성해라. 아예 손도 안 된 사람. 했어요. 당연히 했어야죠. 뭐 그다음에 이번 숙제? 첫날 내줬을 때 첫날에. 첫날. 자, 그 다음에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한다라고 표현했다. 우리 이런 거. 그랬을 때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지. 얘도 0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접하는 케이스. 아래로 블록이건 위로 블록이건 x축과 접할 때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었어. 이게 잘 나왔다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일 때는 x축하고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 양수. 위로 블록일 때는 음수였어. 자, 근데 이거를 내가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아래로 블록일 때는 음수, 뭐 위로 블록일 때는 양수, 이거를 막 글씨 써서 외우는 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알겠냐? 그래프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든지. 아니 문제에서 아래로 블록 그래프라고 나왔다 쳐. 3개만 그려보면 되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집중을 안 할 거야 너는? 어? 예. 잔소리하게 할래?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으냐? 아니요. 어? 잘 봐. 똑바로 하고 집중해. 자, 중앙선 왜 써졌는지 알겠지? 중3 때는 필요한 내용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에 억지로 막 외우라고 한 게 아니야. 그래프 그려놓고 분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중3 때 필요한 거.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제목에다 뭐라고 써줬니? 2차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위치가 있지? 그럼 얘들아, 방정식을 함수로도 분석할 수 있지만 제목이 함수를 방정식으로도 분석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얘는 그냥 그 자체로 2차함수 그래프야. x축은 식으로 어떻게 써? y는 0이죠. 그치? y는 0이죠. 그럼 내가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긴 했지만 이 함수식과 이 함수식을 방정식으로 거꾸로 분석해 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잘 봐. 거꾸로 하겠다는 게 이거 아니냐?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내가 항상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방정식을 함수로 설명할 때 좌변 노란색, 우변 파란색으로 따로 그렸지. 거꾸로 하겠다고. 그러면 문제의 식이 2개가 나와 있어. 그럼 그 녀석을 방정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별로 안 어려운 게, 잘 봐라. 방학 때부터 할 게 이제 연립방정식이 나오긴 하지만 니네 연립방정식 계산할 때 풀이 방법이 가간법, 대입법이 있었죠? 맞죠? 그럼 이게 y 자리에다가 0을 여기에다가 대입해봐. 그럼 대입법이지. 그럼 식이 뭐가 만들어져요? 이거 만들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말하면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사실 대단한 게 아닌 게 그냥 연립방정식 대입법 푸는 아이디어랑 차이가 거의 없어. 알겠나? 그럼 일로 와보세요. 함수지. 방정식으로 바꾸고 싶대. 그럼 y 자리에다가 0을 어디다가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하라고.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뭘로 바뀌죠? 2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알겠어요?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 문제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좀 응용을 하면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빨간색을 다시 보시오.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2개가 있다는 얘기는 교점이 2개니까 방정식의 실근이 반드시 몇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2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말로 안 쓴다. 알았냐? 교점이 2개라는 거 아니까. 자, 그랬을 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할 때 열심히 하고 봐. 아니 많이 나왔어. 뭐 방학하기 전부터 빡세게 해라 이건 바라지도 않아. 알았냐? 학원에서만 열심히 하고 어차피 방학 시작하면은 토 나오게 하라고 나 계속 얘기하잖아. 계획 세우라고도 얘기해. 알겠어? 학교 분위기에 너무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행사가 많고 하는데 딴 애들 다 노는데 혼자 문제집 풀고 있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 사실. 그러니까 할 때는 열심히 해. 알았냐? 딱 방학 시작하면 다다음 주에 하지? 그때 되면은
그냥 잡생각 하지 말고 공부만 해. 알았어? 쉽지가 않다고 그게. 자 보세요. 교점이 두 개니까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다? 두 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교점이 한 개씩만 존재하니까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이런 걸 우리는 중근이라고 불렀죠. 그렇지? 자 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근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한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불렀었어요. 고등학교 때에는 허근을 다룬다고 했었죠. 자 얘도 두 개라고 썼지만 뭐라고 쓸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됐지? 이렇게 그래프를 방정식 개념을 접목하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세트로 쓰자. 얘들아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 니네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은 판별식밖에 공부 안 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어떻게 됐지? 0보다 크다였지. 맞지? 중근일 때에는 판별식이 0이었지. 서로 다른 두 허근,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였지. 기억나지? 참고로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랑 같은 뜻으로 쓰는 게 뭐였어요? 중근 갖는다. 오케이? 그럼 중근 가질 때에는 2차 방정식 식이 반드시 어떻게 인수분해 됐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됐었잖아. 자, 그래서 개념상 갔을 때 요거랑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돼까지가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연결지어서 확인을 좀 하자.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게요.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얘가 x축하고의 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쉬운 거. k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어. 어떻게 그래? 중학교 풀이랑 고등학교 풀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잘 봐. 중학교 때는 꼭지점의 위치에 주목하라고 했죠. 얘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x축과 고점에서 만나면 꼭지점의 y좌표가 반드시 음수가 되어야 된다. 자,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 찾으려면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일반형이라고 불렀죠. 자, 그럼 꼭지점을 알기 편한 건 표준형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바꾸면 x 플러스 3의 제곱 k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꼭지점의 y좌표가 누구셔? k-9가 꼭지점의 y좌표죠. 그럼 걔가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대. 음수가. 그래서 0보다 작다가 된다고. 자,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k가 9보다 작다가 답이. 중3 때는 이렇게 풀었어. 니네 내신 문제.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하겠다? 고등학교 때는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래라는 거란 말이야. 중학교 풀이는 다분히 무슨 식이에요 이거? 함수잖아 함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 안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일로 와봐. 교점이 아래로 블록인데 교점이 두 개일 땐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자, 따라서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바꾸겠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x축하고의 위치관계를 모르면 문제예요. x축은 y는 0이라는 함수이고 얘는 그 자체로 2차 함수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마치 연립방정식스럽게 바꿔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무슨 식이 만들어져?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바꿔서 풀겠다는 게 고등학교 아이디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방정식에 판별식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겠다는 거야. 자, 됐나? 그러면 판별식 해봐. 짝수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 되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지. 걔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하고 정리하면 9보다 작다라고 정리돼야 안 돼요. 되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공부할 때 반드시 니는 이제 예비 중3이기 때문에 두 가지 풀이를 다 해보는 걸 당연히 추천해요. 현행을 위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좀 위에 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겠지. 오늘 했으니까. 잘. 아니 니네는 이게 좋지 당연히 중3이잖아. 그러니까 현행을 위해 시험 대비를 위해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래? 너무 잘. 유민아, 일어나자. 잘 봐. 자, 보시오. 얘가 겁나 피곤하게 사는 거네, 요즘. 학교에서 뭘 이렇게 하고 다니길래. 이름 잠이 안 와요. 선생님 저희 오늘 좀 일찍 끝내주실까요? 쳐맞을래요? 그 100원짜리 쌤. 네. 네? 100원짜리 비싼 거 몇 년도였죠? 근데 88년도 500원이 엄청 비싼 옛날 디자인이 비싸요. 8년도인가 그게? 100원짜리 비싼 거. 근데 88년도 500원이 자, 앞에 봐라.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없다. 8달이나. 조용!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x축하고 2차 함수하고 위치관계죠. 얘도 중학교 풀이, 고등학교 풀이가 또 있어. 잘 봐. 접해야 된대. 자, 접하는 거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중학교 때 풀이는 예스. 집에 가서 잘 봐야 되구나. 20분인데 저 더 잤어. 저도 좀만 자면 안 돼요. 집에 가 있나. 잘 봐. 껍질이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끝났어. 자, 연장수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요? 난 강체 2시간 20분 동안 고등 수업하는 게 너무 싫어. 시간이 짧아가지고. 연장 수업하면 4시간 동안 해야죠. 이론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쌤이 싫다면서 왜 연장 수업은 더 하고 싶어요? 응? 뭐가 싫어? 고등학교 2시간 수업이 싫다고. 아 짧아서 싫다고요? 자, 이 녀석을 중학생이 바라봤다면 이렇게 푼다.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죠. 꼭지점의 y좌표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표준형으로 바꿔. 자,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니까 4분의 k제곱 되는 거 이해됐나? 그거를 더하고 빼야 되죠.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자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요 녀석이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럼 그 녀석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와. 자, 그래서 풀어보면은 k제곱은 4가 되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답이 나오지. 그냥 풀이야. 오. 자, 근데 좀 감각적으로 접근하면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니까 물론 접하는 게 내가 아까 많이 나온다 했잖아. 요 얘기랑 똑같은 건 요 얘기야. 자, 따라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만 있으면 무조건 x축하고 접한다고. 네. 근데 가운데 숫자가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이 계산을 안 해도 답은 보여요. 오케이?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풀이 과정을 좀 쓰셔야 되고. 그럼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겠다? 방정식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y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x축을 당연히 y는 0이라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립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1은 0이라는 뭐가 된다? 방정식이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의 한계이기 때문에 무슨 근을 가져야 돼? 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완전 디귿이. 홀리 자, 판별식으로 하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k제곱이 4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푸는 게 고등학교 아이디어로. 자, 계속 얘기하고 있죠. 중학교 때는 함수 본연의 개념으로만, 고등학교 때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를 추가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훨씬 중요한 개념이다. 오케이. 홀리 자, 됐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아주 잘해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은 자, 얘도 아래로 블록이죠? 네, 양수해야 돼. 근데 조건을 또 줬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 루트 5요? 네. 그때 K를 찾아보세요. 저 두 조건을 만족하는 K를 찾아보세요. 그럼 잘 들어라. 루트 5요? 그래프를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 아래로 블록인데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지. 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예요. 고등학교 풀이 먼저 얘기해보자. 중학교 풀이는 말로만 이렇게. 고등학교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는 걸 알아요. 대입해요. 그래서 루트 5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들. 맞냐?
그 그는 뭐라고 불러? 차. 오케이? 그래서 루트 5는 두 근의 차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이게 고등학교 아이디어라고. 교점의 X좌표잖아. 교점의 X좌표. 이해됐니? 그러면 이 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고등학교 풀이는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0이라고 고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요 두 녀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하에 가기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k라는 거 얻어낼 수 있죠. 고등학교 때는 근계수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 되냐? 알고 있는 게 두 근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잘 들어라. 굳이 따지면 이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있는 거는 내가 알파를 더 작은 거로 썼는데 크게 문제는 없단 말이야. 곱셈공식 변형 아니죠? 그렇죠. 얘는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자, 식을 못 쓰면 돼요. 내가 어쨌든 알고 싶은 게, 자, 조건이 있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된단 말이야. 자, 어디 갔어요? 차가 루트 5니까 이거 루트 5의 제곱이에요. 그럼 5가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에요. 그럼 3의 제곱.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k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k는 얼마예요? 1이요. 1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됐나? 고등학교 풀이. 자, 어떻게 했어? 방정식으로 바꿨어. 그러면 중학생이면 이거 어떻게 풀어? 야무지. 야, 내가 2차 함수자. 중학생은 내가 무조건 그래프 본연의 성질로만 푼다고 했다. 그냥? 그럼 봐라. 2차 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다 배워요. 대칭성과 최대최소라고 그랬다. 대칭성과 최대최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축을 구할 수 있나? 네. 있지. 마이너스 2a분의 b가 공식이잖아. 네. 공부 많이 하면 감각적으로 니네가 나중에 다 캐치할 수 있는 게 최고차의 개수랑 1차의 개수가 나와 있어. 그럼 무조건 축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문제는 어지간하면 대칭성 쓰는 문제야. 대신 대비할 때 이걸 니네가 터득을 해야 돼. 왜? 축의 방정식 공식이 얘는 안 쓰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 오케이? 그럼 축이 뭐예요? 2분의 3이죠. 자, 대칭성의 참 뜻은 뭐다? 떨어져 있는 폭이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만큼이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럼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베타는 2분의 3에서 2분의 루트 5만큼 작아지면 되고 요 녀석은 2분의 3에서 2분의 루트 5만큼 커지면 되겠네. 그럼 절편 다 한 거잖아. 네. 근이잖아. 네. 대입하면 어디 갔어요? 자, 물론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죠. 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컴마 0인 거잖아. 여기다가 대입하면 등호관계가 성립해 안 해? 하지. 그래서 K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계산이 좀 귀찮겠죠. 직업해야 돼. 근데 답은 나와.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생은 그래프로만 푼다고. 저 거리 루트 들어간 거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어 중학생? 안 나와요. 잘. 알겠죠? 자, 생각이 안 나면 이 풀이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알았죠?